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요. 러셀 2000만 아쉽게도 0.7%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우가 장중에 상승 전환을 오후에 딱 2시 좀 넘어서니까 시도를 했고 0.28% 상승 마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63% 장중 내내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지금 보니까 뭐 M7 종목들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다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지수도 장중 내내 상승을 이어가면서 지수는 6,000선 다시 회복하며 6,021포인트 선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테슬라는 조금 쉬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2%, 아마존이 3%, 그리고 애플과 엔비디아, 구글, 메타 등의 종목들이 모두 올랐고요. 우리 피디님 감사합니다. 제 PC에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연결을 못했었는데 센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오랜만에 초록불이 보이시죠? 일라일리 주가가 4% 넘게 올랐습니다. 일라일리는 그 암제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내용이 좀 실망스럽게 시장에 전달되면서 암제내 주가는 극폭으로 하락했고요. 뭐 노보노디스크나 그래서 일라일리의 주가가 오히려 구간이 명관이다인 건지 기존에 있었던 업체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데이터가 확실하게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는 4.5% 올랐습니다. 최근에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국내에서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도 올라오네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 소식이 새벽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휴전은 이제 13개월 만에 네타냐후가 레바논 휴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그 휴전 얘기는 며칠 전부터 계속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뭐 재건 관련주 상승을 하고 어제 보니까 방산주는 좀 많이 하락하고 방산주는 뭐 미국 쪽 이슈도 좀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뭐 그 로키드 마틴의 그 전투기 관련해서 누가 지금 또 이렇게 유인 전투기를 쓰느냐 그런 비판 아닌 비판하면서 그거 이제 줄이면은 효율성이 재정 건전성이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해서 국장에서도 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휴전 소식은 좋은 거죠. 휴전. 전쟁 없는 지구촌 좋은 거죠. 근데 아직은 유럽 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 휴전 소식과 함께 전일에도 그렇고요. 밤사이에도 국제유가는 더 하락을 했습니다. 68달러 선 WTI 기준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 전달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아마 지금 7분 정도 됐으니까 우리 박 팀장님이 거의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하여 제가 그 월간 뉴스레터를 박 팀장님이 준비하신 자료를 살짝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좀 티키타카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자, 월간 뉴스레터 먼저 제목부터 열어주실 수 있어요? 예전에 심슨이 게임스탑 1조 달러 간다고 했다. 과거부터 박 팀장님이 요 심슨 내용들 종종 가지고 왔는데 그 전에 이제 대통령 당선자 얘기하면서 그 약간 그 해리스 부통령 느낌 나는 그런 이미지 보여줬던 적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틀렸는데 이제 심슨이 만화에서 게임스탑 1조 달러, 뭐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1조 달러 간다고 요 밑에 보이시죠? 1 트릴리언이라고 써 있는 거. 근데 게임스탑의 주가가 최근에 좀 올랐나 봤더니 과거에 밈주식으로 엄청나게 활기를 띄었던 그때보다는 아니지만 우상향 추세를 밟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주가가 30달러를 넘어섰는데 게임스탑의 주가 과연 1조 달러 심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갈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눈보라를 헤치고 박종훈 팀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우리 박 팀장님 택시 안 잡혀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목까지밖에 안 열었어요. 네? 제목만 열었어요. 제목이요? 네, 안경을 왜 벗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선이가 껴가지고 눈이. 네, 괜찮아요? 와. 많이 늦었죠? 오늘 그러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택시가 이런 날 진짜 안 잡히나 봐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잡고 나가는데 네네. 12분이 돼도 안 잡히는 거예요. 붙잡고 싶어도 못 잡는. 네, 못 잡는. 택시 자체가 없죠. 무슨 뭐 일이 났나 해서 나가니까 눈이 엄청 내렸잖아요. 네.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 아예 몰랐어요. 뉴스만 보지 말고 한국 뉴스도 좀 보고 살아요. 어제 저는 눈 내린다 그래서 오늘 알람을 20분 더 빨리 맞춰놓고 일어났어요. 그래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눈 내릴 때 밟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레이싱 해야 되는데 밟을 수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럴 줄은. 네. 앞으로 전날 일기예보 꼭 눈 오는 챙겨보냈을까? 날은 1시간 일찍 오겠습니다. 제가. 좋아요. 눈 치우고. 좋아요. 이거 앞에 눈 좀 쓸어주시고. 네. 자, 오늘 제목만 열었는데 이거 심슨이 음. 게임스탑 1조 달러 간다고 했다라는 그 얘기처럼. 자, 이게 뭐 지금 제목이긴 한데요. 네. 사실 뭐 오늘 이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제가 날짜를 좀 이제 바꾸어야 되는데 못 괜찮아요. 바꿨네요. 예, 우리는 월요일에 머물고 있을게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게임스탑 그러니까 이제 여러 최근에 이제 밈 주식도 그렇고 네. 여러 이제 테마성이 있는 그런 주식들의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요 게임스탑에 관련해서도 예전에 이제 심슨이 대통령을 또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틀렸잖아요. 누가 대통령 될 것이다. 해리스. 뭐 해리스도 있었는데 음.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재선이 될 것이다.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와. 있었대요. 저도 뭐 심슨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슨이 여기 밑에 보게 되면 GM이라고 해서 게임스탑이 네. 1조 달러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했기 이게 때문에 시총이 아니고 주가죠. 시총. 아, 시총이. 시총이지. 아. 1조 달러 간다. 시총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 이제 밈주식 하면은 뭐 보통 게임스탑이 아주 대표적인 밈주식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좀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뭐 게임스탑이나 AMC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퀀텀에 관련해서도 일부 테마성 있는 그러한 주가들이 큰 폭의 뭐 상승률 또는 하락률을 보이게 되면서 사실 뭐 10% 플러스 갔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0% 돼 있고 네. 예, 뭐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헤드라인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그리고 11월에 이어서도 12월도 좋다. 이러한 데이터들. 제가 사실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11월, 12월, 특히나 대선이 있었던 해는 늘 좋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번 11월 좋았습니다. 네, 제가 맵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번 12월도 오히려 11월보다 더 좋은 과거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더 좋다. 더 좋다. 이것도 이제 같이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연준 회의록 공개가 됐어요. 네, 같이 이 회의록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또는 바로 이제 통화 정책 또는 뭐 금리 정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같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사실 가장 큰 이슈였던 그 뉴스가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은 추가적인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오늘 트럼프 관세 정책 뉴스 두 가지 관련된 뉴스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와 유가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연준회의록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는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약간의 방향성은 좀 유지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4.3% 일부 좀 소폭 상승은 했지만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금리 횟수 또는 뭐 금리 인하의 정도 그 부분에 따라서 일부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는 앞으로 좀 데이터 의존적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제 지표, 매크로 지표가 앞으로 좀 중요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레바논은 또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아직도요? 예, 레바논이 공격하고 있는데 또 헤즈볼라랑 또 휴전 협상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전쟁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로 WTI 기준으로 68.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폭 네.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기업별 소식 좀 빠르게 볼 텐데, 네. 사실 여러 이제 소매 업종, 사실 뭐 유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나왔는데, 일단 콜스. 사실 콜스라는 미국에 계신 분들 좀 백화점. 궁금해요. 백화점. 아니, 약간 저렴한 백화점. 하비니콜스인가 저게 플레임이? 콜스. 오브 콜스. 예. 하비니콜스인가요? 맞나요?
아니요. 그냥 콜스요. 그냥 콜스예요? 그냥 콜스일 거예요. 예. 콜스라는 백화점?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도 네. 자주 가셨어요? 자주 갔어요. 자주 갔는데 좀 비어 있습니다. 늘 조금 그때 당시에도. 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 아마 제가 이제 저는 서부권에 있어가지고 이게 동부권에 무슨 없는 하이브리드형 백화점이라는 표현도 있네요. 3대 백화점 체인 중에 하나인 예. 콜스. 음. 지금 보니까 구원투수로 월마트 임원을 또 영입을 했대요. 아, 그래요? 월마트가 요새 좀 잘 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 때문에 네. 지금 내년 1월에 일단 콜스 CEO가 사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이번에 3분기 예상치를 좀 하회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연휴 기간에 매출 전망을 낮췄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장중에 약 마이너스 18% 정도 폭락을 했다. 이렇게 좀 나왔는데 사실 콜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백화점 기업에 비해서 약간의 더 좀 부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콜스라는 기업을 우리가 한번 뜯어봅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안에서도 여러 이제 소비가 집중되는 월마트와 타겟의 완전히 다른 그런 방향을 보여주듯이. 네. 약간의 그 내부적인 어떤 성격에 따라서 소비가 조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다이소는 지금 매출이 좋잖아요. 예를 들면. 좋죠. 네, 저가형. 하지만 또 고가를 또 추구하는 또는 중가를 추구하는 그러한 중가. 중가라고 하니까 중저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중가는 그러니까 좀 저가는 아니니까 예, 중가. 근데 이러한 약간의 고가, 저가, 중가. 중가. 예. 예. 자, 그러한 부분에 약간의 부침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네. 자, 그래서 지금 콜스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젠이 지금 또 화두에 올랐습니다. 그쵸. 네, 장중에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장중에 정말 많이 빠졌었고 아니 근데 다시 또 회복하긴. 효과가 네. 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낮았는데 어쨌든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그 내용 보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다이어트 약을 먹었더니 이 예. 암젠 거를 골밀도가 조금 유의미하게 떨어졌다. 원래 살 빠지면은 골다공증 예, 조심해야 되거든요. 조심하셔야지 이제. 뼈가 시려.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 아니 뼈가 시려. 네. 그래서 연혼 앵커님 살이 몇 킬로 빠지셨다 그랬죠? 6kg이요. 몇 개월 동안에요? 한 4, 5개월? 4, 5개월 동안 6kg? 한 달에 거의 한 1.5kg씩. 그럼 건강하게 빼신 건데? 네. 근데 나 건강하신데. 다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근데 원래 어쨌든 다이어트 치료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좀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고 또 자주 투여를 해야 되는데 암제는 좀 그것보다는 맞아요. 주기가 좀 길었었잖아요. 맞아요. 주기가 좀 길기도 하고 네. 일단은 뭐 주기가 긴 것도 사실 시장에서 좀 영향이 있지만은 여러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 약물의 어떤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뭐 어찌 보면 뭐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너무나도 선두적인 독보적인 그러한 시장의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기도 그쵸. 하고 이제 후발주자들이 여러 이제 기업들이 좀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제 실험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뭐 투자나 뭐 이런 개발을 통해서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일단 1년 후 환자 체중을 최대 20% 감량 성공했다는 건 있어요. 네.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치가 야 20%가 무슨 얘기냐? 25%는 좀 감량해야지. 그래서 주가가 네.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평균적인 데이터겠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고 최대 20%니까 사실 뭐 15%, 12%뭐 다양하겠죠. 근데 예, 비만 시험 치료제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뭐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의미가 없는 거 기대보다는 아니에요. 조금 적었고 좋은 소식도 있던데요? 저는 어떤 거요? 그 본인한테? 아니죠. 저는 이미 뺐고 예. 미국에 사실 비만이라는 것을 질병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그 약이 좀 비싸잖아요. 근데 보험이 메디케어가 그 비만만 되면은 못 받았는데 이제 네. 비만만 돼도 이걸 네. 질병으로 쳐서 그 메디케어를 해주겠다 이런 맞아요. 내용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 내용은 좀 좋지 않나. 맞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메디케어에 포함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네. 오늘 일라이릴리랑 노보디스크가 이제 주가가 올랐죠. 맞아요. 예, 주가가 올랐었는데 뭐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어떠한 이제 뭐 방향을 가질지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데 뭐 벌써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네, 보니까 네.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실적으로 연결될지는 우리가 이제 뭐 아마도 실적으로 많이 크게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쵸. 일단 암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러한 큰 변동성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건스탠리입니다. 저 HSBC에서 모건스탠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험 대비 수익률 매력적이지 않다. 최근에 왜냐면 금융주들이 하도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제 IB 투자은행에서 투자은행을 평가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죠. 예. 네가 날 평가해. 네, 그래서 지금 HSBC에서는 너 모건 스탠리는 약간 좀 수익률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네라고 해서 우리는 너를 투자하게 하향 조정하겠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주가가 마이너스 2% 하락했다는 소식이 좀 있었고 뒤에 제가 실적 발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베스트바이가 연간 가이드에서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마이너스 7%대 하락을 했다. 자,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베크롬비 피치도 마찬가지로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왜 썼냐? 뒤가 많네요. 그냥 있길래 썼어요. 네. 자,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솔직하십니다. 실적 발표에도 아쉬운 가이던스에 주가 마이너스 5%대 하락했다. 괜찮았어요. 실적 네. 발표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이던스에 노란불이 하나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노란불 하나에.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과거에 제가 이제 메타 플랫폼스를 좋아했었고 이제 리비안. 팔란티어를 좋아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2025년은 이제 리비안과 리프트 일단 좋아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리비안을 양다리 걸치겠다는 거예요. 리비안을 이제 본처로 리프트는 이제 집에 있는 본적 깜짝 놀랍니다. 그거 아니고 네. 이제 리비안을 1위로 제가 좀 요새 그 올려야 발언 되는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아, 그래요? 사회적으로 좀 요새 좀 그렇잖아요. 다양하게. 예, 결혼하지 않았지만 맞아요, 아들은 맞아요. 있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렇죠. 조심하셔야 미혼모 됩니다. 관련주 있으면 제가 투자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발언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리비안 네. 60억 달러가 넘는 정부 대출 대안 조건부 승인 받았습니다. 네. 주가 2%대 상승했는데 사실 리비안이라는 기업 자체가 최근에 인도량 같은 것도 이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네.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리비안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적자 기업인데 앞서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적자 기업인데 만약에 흑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폭스바겐이랑 손잡고 가고 손잡았죠. 있잖아요. 예, 폭스바겐에서 마찬가지고 이제 합작법인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상 테슬라 이외에 미국의 전기차 기업이 누가 뭐 후발주자가 될까라고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근접한 기업이 리비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의 어떤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일부 조금 저렴하다, 싸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2025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리비안과 함께 한번 해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네. 실적 발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딕스 스포팅 굿즈. 네, 딕스 스포팅 굿즈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전반적으로 다 좋은 실적 발표를 보여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EPS는 15% 상승했고 매출 같은 경우는 0.5% 정말 소폭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했다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고무적으로 좀 평가가 됐고 여러 가지 크로스 마진도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부 가이던스가 가이던스가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에 크게 좀 변동성이 있었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소비에 관련해서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체감 인플레이션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소비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월가에서 많은 좀 분석이 있는 것 같고 과거 3분기 때는 괜찮은 실적이지만 앞으로 4분기가 내년까지의 어떤 가이던스를 봤을 때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런 가이던스를 이 매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만큼 소비에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예민하게 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가이던스가 노란불이 좀 들어왔다. 자, 그리고 아베크롬비 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왼쪽 보시게 되면 매출 다 좋았어요. 네. EPS가 전년 동기에 36.6% 상승했습니다. 오이구. 우류 엄청 회사가. 와. 네. 그리고 매출이 14% 상승했어요. 오. 뭐 이건 상당히 저는 아니, 너무나도 좋은 수치라고 보여지고 미국에서 진짜 많이 입나 봐요. 많이 입으시나 봐요. 젊은 친구들이 매장도 특히나. 없고 사실 직구도 많이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크로스 마진도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또 높은 마진율도 높죠. 상당히. 네. 마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란불이 들어온 게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지난
3분기 동안에는 좋은 어떤 실적 발표나 이런 소비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느껴지겠지만은 앞으로 연간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이 소비가 이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제 부분별로 대륙별로 좀 보게 되면 미국 그리고 유럽 14%, 15% 매출이 증가했고요. 아시아. 아시아가 32%.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지금 매장이 없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철수했어요. 예. 그럼 어디서 사는 거예요? 뭐 홍콩, 홍콩? 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대만? 뭐 이런 데서. 오, 신기하네요. 예, 32% 증가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요. 또 홀리스터라는 이제 밑에 이제 또 조금 저렴한. 새끼 브랜드. 예, 새끼 브랜드가 있는데 요 새끼 브랜드도 14% 상승했다. 오늘 뭐 아이, 새끼 뭐 이런 예, 자, 그렇습니다. 많네요. 자, 그래서 그래도 좋은 실적 발표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네.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결국에. 자, 베스트 바이는 거의 뭐 신호등이죠, 신호등. 그러네요. 네, 그래서 EPS 매출 너무 좋지 않았고 가이던스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베스트 바이가 보였다. 전자제품 이런 게 전문이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북 같은 거 뭐 TV 안 바꾸는 거죠. 예, 다들 3% 핫딜 통해서 바꾸셔가지고 베스트 바이에서 베스트 바이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이 방송을 3% 핫딜 저희가 좋은 제품들로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베스트 바이는 빨간불 들어왔는데 이게 또 사실 연말에 소비가 전자제품 쪽에서 원래 사이버 먼데이 이럴 때 확 몰리잖아요. 그렇죠. 사이버 먼데이, 네.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럴 때 아마 확 몰릴 텐데 이 업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기대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딱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엔 이걸 확장시켰어요. 뭐 사이버 먼데이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기간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그냥 네. 연말 크리스마스까지 다 연결돼 있으니까 계속 세일하죠. 계속 세일해요. 계속 세일하고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 다 네. 계속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그날 기다려야 되는 뭐 관군제처럼 그렇죠. 네, 뭐 오픈빨이 있을까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이게 뭐 크리스마스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오늘 데이터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12월도 좋다. 이번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이고요. 땡스기빙. 칠면조 먹는 날. 칠면조 먹어봤어요? 저 먹었죠. 미국에 계셨으니까. 먹으면 졸려요. 칠면조. 왜요?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먹어서 졸린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칠면조 자체가 그냥 칠면조를 먹으면 졸린 성분이 졸려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팀장님만 그랬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졸았어요. 저랑 같이 있었던 사람. 칠면조 되게 커서 많이 먹어서 그래서 그런 그런가? 거니까요? 예.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 저희 미국에 계신 분 네. 많은 분들 계시니까. 네, 미국에 계신 분도 한번 인증해 칠면조 주세요. 먹으면 졸립다. 요거 한번 뇌피셜인지 분석 좀 실제인지. 해주십시오. 예. 저희 3% 챗 GPT. 네. 예. 말씀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 12월도 좋다는데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 요 다이아몬드가 있는 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어떤 가능성인데 83.3%. 이번 11월도 좋았죠. 예, 11월도 좋았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11월 한 달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해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제가 이제 맵을 찍었던 건데 엔비디아 들고 계셨던 분들, 일라이릴리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야, 뭐가 좋았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상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다. 특히나 뭐 테슬라 30% 올랐죠. 아마존 10% 올랐고 넷플릭스도 뭐 17%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11월 괜찮았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데 물론 이제 수급이 약간은 중소형 기업들로 조금 옮겨가는 네. 그러한 모습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번 12월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물론 수익률에 대해서는 11월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 있으나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 네. 그래도 12월이 가장 늘 좋았던 그러한 해였기 때문에 또 산타랠리라는 이름이 또 붙여지기도 했고 그래서 12월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특히나 대선이 있었던 애는 또 좋다고 해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네. 예,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부분이 주식시장에 녹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의 심리 지표가 좋게 얘기하면 낙관적이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과열까지도 좀 오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거의 뭐 과거의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최근에 뭐
이제 자국 기업 우선주의 뭐 이런 네. 것들이 아마 미국 시장 더 뜨겁게 달구고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CNN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Fear and Greed 인덱스. 지금은 시장 자체는 탐욕 구간이고 시장의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상승하는 이 모멘텀의 흐름은 지금 극도의 탐욕 구간이다. 와. Extremely Greed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도 그래서 그 탐욕을 뒤로 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지금 달러 기준으로 9만 1,000달러까지 제가 요 가격대 팔았거든요.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럼 다시 사야 되나? 그럼요. 그렇죠. 새벽에 샀어요. 샀어요. 못 참고 또 샀네. 그래서 일찍 나오셨구나 오늘. 눈을 그거 사고 감을 수가 없어요. 감을 수가 없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쪽에도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의 공매도가 또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저희 여돈 앵커님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다. 코인에 관련해서. 저는 왜냐면 저는 코인에 관련 소식을 여돈 앵커님께 들어요. 매일 뉴스를 봐요. 아. 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코인 특파원 여동입니다. 모든 알겠습니다. 코인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 예. 앞서서 칠면조 드시면 수면. 자면 진짜 그래요. 제가 지금 그래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왜 졸립지? 칠면조 고기에 든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예. 트립토판은 수면을 유도하는 화학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수치를 높이는 아미노산이래요. 그래서 뭐 자기 전에 저녁 때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은 수면에 도움이 된대요. 잠잘 자는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칠면조 고기를 잘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내가 좀 약간 숙면을 잘 못 취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자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칠면조가 좀 비싸요?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요새는 또 이제 가공식품으로 많이 나올 테니까 네. 냉동으로 칠면조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FOMC 의사록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의사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뭐 시장에서 들으셨던 대로 아마 뭐 일부 뭐 어찌 보면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금리 정책입니다. 자, 많은 참가자들, 제 위원들이 지금 점진적인 금리 인하에 동의하면서 25bp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 지난 이제 FOMC 회의예요, 이건. 자,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하거나 제한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열어둔 하나의 어떤 금리 정책도 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일시 중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여지를 남겼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자, 그리고 일부 또 중립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좀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뭐 지금 연준 의원들이 보고 있는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분명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겠죠. 그 다음에 노동 지표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균형을 잡혀서 목표치 2%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도 이전 평가에 비해서는 일부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인플레이션과 지금 노동시장 자체는 괜찮다. 예, 물론 앞으로 우리는 그래도 데이터 의존적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크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는 지금 뭐 다 잡힌 상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고용들이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뭐 점진적으로 중립적 정책 기조로 전환한다. 뭐 지금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일부 좀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차대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국채와 이제 모기지담보증권의 지속적인 환매 뭐 이런 부분 이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영래포 금리 인하도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결국에는 이 지금 긴축에 대한 어떤 정도나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이지만 금리 정책에 대해서 25bp냐 아니면 일부 중단될 수도 있냐 이런 여지를 좀 남아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 오, 이거 좋아요. AI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을 나타내는 기업별로 이렇게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뭐 캡처하셔가지고 공부하셔도 되고. 여기서 소프트웨어 기업은 어디 있어요?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여기. 예 소프트웨어 기업들 어디 있나? 소프트웨어 기업이 없는데요?
하드웨어 쪽도 있고 컴퓨터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클라우드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소프트웨어 요새 기업들? 핫한 소프트웨어 기업은 숨겨놨군요. 밸류체인에서도. 나중에 제가 소프트웨어 기업들 밸류체인도 있어요. 거기에 팔란티어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밸류체인도 제가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거는 AI 데이터 센터의 밸류체인이고 뭐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 에너지, 아니면 뭐 컴퓨팅, 아니면 뭐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또 이제 구축을 하는 이런 이제 빅테크들, 이런 클라우드 기반에 있는 기업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냥 오픈 AI도 있고, 자 그다음에 IT 인프라를 또 구축하는 이러한 기업들, 서버를 구축하는 기업들 다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안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체크해 주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올 것이 왔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은 환율에 대해서 좀 해지하겠다라는 환율. 네, 환율에 대해서 해지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실 이번에 관세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6, 10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07까지 다시 튀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세 정책 때문에 다시 강달러 기조로 또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통화들이 또 급락을 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상 이 환율에 어마어마하게 노출이 되어 있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율 해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통화 변동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투자 아이디어로서 우리도 좀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월가 전략가들은 헬스케어와 산업 분야를 포함한 기업들이 옵션과 통화 간 스와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이제 수석 시장 전략가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사실 시장의 해지 거래자들이 여러 가지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는 해지하는 그런 분들께서 통화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는 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과거에는 아주 안주했다면 이제는 여러 관세나 여러 이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만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주하면서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지난 밤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산의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원유나 이런 부분에 뭐 우리는 예외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게 펜타닐 때문에도 그렇다고 하죠. 맞아요. 마약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과거에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여러 무역에 관련된 이 법률상으로 좀 이게 위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산 제품에는 추가로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총 3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107로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107에서 좀 내려왔었어요. 사실 내려왔다가 다시 또 107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직 최고점은 찍진 않았지만 그래도 107도 정말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 환율 우리나라 원달러도 마찬가지로 거의 1,400원이요. 1,400원 왔다 갔다 해요. 네, 넘었죠.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 환율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트럼프가 새 관세 계획에 석유 수입에 대한 면제 계획 없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사실 뭐 앞서서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이 원유에 대한 무역 제재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좀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 제외로 해줄 게가 아니라 이런 것도 없어. 얄짤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유 자체가 뭐냐면 펜타닐, 특히 이제 마약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펜타닐로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부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 국가들 사이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우리가 또 업데이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눈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찾아오셔서 또 월가 뉴스레터까지 정리해주신 박종훈 팀장님, 귤 하나 드셔요. 귤 하나, 오늘은. 제가 어제 사과 맛있더라고요. 사과도 드셨어요? 예. 그럼 사과하시고요. 네. 귤도 하나 드시기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귤은 여러분 3프로 핫딜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가 뉴스 보여주세요 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정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